저는 행복나눔센터 교육팀장 유정민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가족과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물고기 가족화라는 그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도 표현하시고 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신다면 훨씬 더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를 말하죠. 그래서 가족은 상호 간에 지니는 이 정서적 유대감이나 또 친밀함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물고기 그리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과 비중을 가지고 존재하며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4 용지나 아니면 A4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스케치북 아니면은 칸이 없는 연습장,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색연필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족 공동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수에 맞도록 A4 용지와 연필, 지우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조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준비가 되셨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 물고기 가족화에는요, 먼저 이 어항을 그려야겠죠. 네, 어항을 가장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항을 그리면 그 안에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물고기는 한 마리만 그리면 될까요? 아니겠죠. 네, 우리 가족의 수만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이 3명이다 하신 분들은 3마리 이렇게 그려주시고, 우리 가족이 5명이다 하신 분들은 5마리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를 다 그린 다음에는요, 어항에 그 안에 물건을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어항 밖에 뭔가를 꾸민다든지 또 마음껏 그림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는요, 물고기 각각마다 그 역할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물고기는 누구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까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그림 그리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이, 물론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그려주시면 좋지만, 그냥 나는 우리 아이가 그리는 걸 지켜볼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냥 바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그렸어? 이거 물고기 맞아? 좀 더 예쁘게 해봐봐. 이런 간접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그렸는지 조금 유의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조금 비유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방향인데요. 네, 이 종이 방향은 어떤 가로로 그렸는지 아니면 세로로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이 종이의 공간에 비해서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지, 또 아니면은 종이의 중앙에 가득 차게 그려졌는지 아니면은 그냥 귀퉁이에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의 방향을 세로로 그린 경우에는요, 평소에 약간 성향이 섬세하고 예민한, 그래서 약간 예술가 기질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종이의 방향을 세로로 놓고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가로로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가로는요, 성격이 평소에 조금 온순하고 약간 무던하고 또 긍정적인, 그래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종이의 방향을 넓적하게 가로로 이렇게 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의 위치를 어떤 그림은 정 가운데에 그렸지만 또 어떤 그림은 이렇게 왼쪽이나 또 오른쪽에 치우치게 그려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왼쪽은요, 조금 내성적이고 좀 뭔가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그리고 또 어떤 활동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나서지 않고 또 혼자서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는요, 원만한 성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정중앙에 안정적으로 딱 가운데 위치하게 그렸다면 왼쪽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또 오른쪽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또 두루두루 조금 잘 지내고 있는 원만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조금 치우쳐지게 그렸다 하는 경우에는요, 똑같이 왼쪽처럼 조금 내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나 또 관심 있는 부분, 또 욕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나도 모르는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치우치게 그린 경우에는 내가 내성적이게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 열정이 있구나 마음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비교하면서 듣고 계시죠? 그 다음 어항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항의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렇게 어항에 이렇게 웨이브지게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쁘게 그린다고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항에 웨이브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이런 신경들을 조금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어항에 손잡이를 그린 경우인데요. 보통 어항에 손잡이를 잘 그리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항에 손잡이나 장식을 그린 경우에는요, 이 어항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뭔가를 잡아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 요즘에 조금 뭔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에 어항에 손잡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항의 모양이 다 동그라미처럼 그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네모를 생각하면 이미지가 좀 어떤가요? 좀 뭔가 강직하고 조금 딱딱하고 약간 보수적일 것 같고 약간 고집이 셀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항이 네모 반듯하면 평소에도 어떤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나타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고집이 센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간섭하거나 또 고집을 꺾기가 조금 어려운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그라미는 어떨까요? 네, 동글동글해서 네,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쉽게 또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어항을 동그랗게 예쁘게 아마 그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요, 이 어항이 어디에 올라가 있죠? 탁자 위에 올라가 있죠. 네, 이 탁자 위에 어항을 그리면요, 이 어항이 어딘가에 떨어지지 않게 안정적인 곳에 올려져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어항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탁자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의 경우에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어항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에는 어항 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항 속의 모습을 어떻게 꾸며냈는지, 그 다음에 이 어항 안에 또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항 속에 집을 그렸는지 아니면 그리지 않았는지, 또는 또 어항 속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어항 속에 수초나 돌멩이를 혹시 그리셨나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초나 돌멩이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집에 딱히 어항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이 수초나 돌멩이를 그리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린 경우에는요, 이 수초나 돌멩이가 어항에 딱 자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성이 높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뭔가 친구들을 사귄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험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제 그 어항의 바닥에 자갈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그림들은요, 대부분 이제 성인의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경우, 잘 자란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경우에는요, 뭔가 내가 요즘에 뭔가 욕구불만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가 작은 스트레스가 이런 자갈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갈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높게 깔려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의 그림에서는요, 사실 자갈들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의 그림에 자갈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두 번째, 물의 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물이 없으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항 안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 물을 많이 그린 경우나 또 이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하게 물을 그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 집을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물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물고기 바로 위만큼 올라올 정도로 아주 적게 그린 정도, 한 뭐 2분의 1 정도? 이런 경우에는 뭔가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조금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넉넉하고 또 자유롭게 헤엄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을 그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집을 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을 그린 경우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어항 안에도 우리 집을 그려 넣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우리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집, 내가 원하는 집을 여기 어항 안에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어항 안에 내가 집을 새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는 왜 그렸어? 우리 애기는 왜 그렸어? 이렇게 자녀에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네, 물고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이제 가족 수에 맞춰서 물고기를 그리셨나요? 네, 그러면은 물고기 그림 옆에다가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한번 써주시겠어요? 이거는 아빠 물고기, 엄마 물고기, 이거는 동생 물고기, 오빠 물고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우리 자녀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고기가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고기의 방향은 어떻게 있는지, 왼쪽을 향하고 있는지,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인지, 아래인지 보시고요. 또 물고기의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고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우리 가족에서 내 편은 이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편은 누군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고기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 중에서 물고기를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아주 화려하게 그려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빠 물고기는 그냥 동글동글 평범하게 생겼는데 엄마 물고기를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칠해줬다든지 물고기에 목걸이를 달아줬다든지 이렇게 예쁘게 색칠을 하거나 예쁘게 꾸며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또 재밌게 얘기하면 공주병이 조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물고기를 혼자서 많이 꾸민 경우에는 나는 약간의 공주병이 있구나, 나는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방향입니다. 이제 내 물고기와 같은 방향의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또 나와 반대 방향의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조금 방향을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나와 조금 방향이 마주보고 있다면은,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 약간 의견 충돌이 있다거나 이 사람은 나랑 조금 잘 통하지 않아. 아무리 같은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조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오빠와 동생, 여동생 이런 경우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엄마와 나는 한 방향을 보고 있어. 그러면은 엄마와 나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 평소에도 마음이 잘 통해. 좋아하는 게 똑같아.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한 방향을 마주보고 있도록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마주보고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한번 또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위치입니다. 내 물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물고기가 위에 있는지, 또 아래에 있는지, 또 마주보고 있는지, 나란히 있는지 이 위치를 조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물고기가 내 물고기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네, 그 그늘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 물고기를 내 위에 그렸어요. 아빠 물고기를 내 위에 그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부모를 권위적이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엄마, 아빠 이렇게 평소에 잔소리가 많아, 간섭이 많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 물고기를 내 위에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이제 형제 물고기, 예를 들어서 오빠 물고기인데 나보다 아래 그렸어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아무리 오빠지만 좀 나보다 아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빠와 동생이 평소에 잘 싸운다면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순서로 조금 그려졌는지, 이 어떤 이제 미술 심리 테스트가 대부분이 그리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그려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물고기와의 거리는 얼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지, 물고기의 크기나 어떤 종류, 그리고 모양과 특성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나 생략된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물고기를 그린 순서. 네,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어떤 거죠?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그린 물고기를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물고기를 먼저 그렸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파워가 있고 엄마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로 갈수록 자신을 먼저 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안에서 나는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잘 챙겨줘. 우리 가족들은 내가 가장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리인데요. 내 물고기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또 가장 가까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뭘 나타낼까요?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겠죠. 네, 친밀하고 아무래도 상혈작용이 조금 밀접한 사람이 가까이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물고기는 수초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항 안에 어떤 수초나 아니면 집이나 물레방아를 그리셨으면 물레방아 뒤에 이 물고기를 숨겨놨거나, 아니면 이 물고기를 그릴 때 지웠다가 다시 그렸다거나, 아니면은 이 물고기만 유독 필압이 약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물고기의 가족이 지금 나에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되도록이면 나랑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많이 싸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 너는 숨어져 있어. 감춰져 있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크기나 또 모양과 특성, 또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고기들은 다 똑같이 그렸는데 아빠 물고기를 상어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빠 물고기를 이제 우리가 상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무섭다. 네, 그런 물고기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고기의 이미지에 맞게 그 가족 구성원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거북이라고 하면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뭔가 모성애가 있고 약간 이런 따뜻한 뭔가 품어줄 수 있는. 네. 근데 이 또한 아이에게 이 그림 왜 그렸어? 왜 아빠를 이렇게 나타냈어? 왜 엄마를 이런 물고기로 나타냈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과는 같지가 않죠. 우리는 어떤 거면 어떤 거면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른들과 다른 의외의 대답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질문하고 확인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은 4명인데 1명이 없어요. 아니면 5명인데 1명을 그리지 않았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에서 쉽게 말하면 재해버린 경우죠. 그래서 나는 이 가족과 좀 갈등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냥 그림에서는 생략하고 싶어요. 그리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의 그림에서 어떤 물고기가 삭제되었다면, 그려지지 않았다면 어떤 물고기를 그리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빠 물고기를 삭제했다거나, 왜냐면 아빠는 이제 바쁘시니까 아빠 물고기를 삭제했다거나 이런 그림을 그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더욱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마음들을 이 물고기 그림 그리기로 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날의 기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만 보고서는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스트에 임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 아이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네,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또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극복해 나가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